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한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 도발할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제가 사실은 올 연초부터 7월 도발설을 쭉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까지 그 도발의 수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7월 도발설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파국이 되는 것이죠. 자, 북한 파국의 카운트다운입니다. SLBM 쏠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자, 미국 그런데 쏘면 박살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이 전력들이 투사되고 있고, 그런 전력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자,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구독해 주십시오. 자, 올여름에 김정은의 예고된 살인이 온다라고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지지난 정부 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던 분이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외교통상 분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듯이 이 정부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넘나들면서 항상 이 외교 분야의 최고 일선에 이렇게 섰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잠수함 승조원 훈련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지붕 공사가 최근 완료됐으며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의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 훈련소는 기존에 마양도에서 운영 중인 잠수함 훈련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규모가 훨씬 더 커졌으며 최근 건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작년부터 협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대미, 대남 도발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다. 4대 군사조치 다음 카드는 SLBM 발사일 것이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김정은은 올여름 대규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면서 그의 도발은 예고된 살인으로 이때다 싶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글 뒤에 파란색 지붕이 보이는데 이게 잠수함 승조원의 훈련소라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 메카는 바로 마양도입니다. 마양도 기지. 이 마양도 기지는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심포 앞바다에 거의 반대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잠수함 사실 시설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잠수함 훈련소가 있는데, 이 새로 만드는 이 전략 잠수함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심포 지역에 이렇게 육상에 훈련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장은 지금 최근 6월 14일 날 지붕공사까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완료가 다 됐다. 6월 14일 날. 그래서 본격적인 승조원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출항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신형 전략 잠수함 건조 마무리 단계 승조원 훈련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요. 마무리 공사 이건데, 사실은 이 한 달 전에 데일리 NK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해군 사전대와 오전대에 수중 탄도로켓을 실전 배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각 전대의 가장 실력 있는 수중 함선 지휘관과 기술원,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22일까지 즉 5월 22일까지 간부 사업과 대열 조동 배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수된 잠수함 2대는 모두 3,200톤급으로 수중 탄도로켓을 3발씩 탑재할 수 있으며 공기 불요 장치 체계를 탑재해 자망이 가능하다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자, 이걸 보면은 5월에 이미 이 잠수함 부대, 즉 2척의 신형 전략 이 탄도미사일 SLBM 운용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승조원, 함장 등 이 인사 이동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승조원 기량 교육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실내 훈련장까지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곧 바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중 탄도로켓 즉 SLBM 3발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SLBM 발사하는 그 형상을 봤을 때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일 것이다. 최소 3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일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예측을 했었고, 그것은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다 3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미사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요. 자, 이런데 3200톤급이다.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로미오급 잠수함이 만재 배수량, 수중 배수량이 한 2100에서 2200 되는데 그걸 좀 늘려서 한 1000톤 정도 늘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올 준비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전략 잠수함 전력화 모습인데 이게 심포 지역의 위성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반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반도는 사실은 여기 끝이 사실은 남쪽이에요. 제가 이 가로로 된 화면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가 남쪽, 여기는 서쪽, 여기가 동쪽입니다. 반도의 남쪽 끝에 SLBM 지상 사출 실험장을 만들어서 4월 5일 날 지상 사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 서쪽, 반도의 서쪽에 잠수함 승조원 훈련소를 지금 이제 6월 14일 날 완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잠수함의 계류장이죠.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잠수함을 2019년 9월에 이미 진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승조원의 훈련은 마양도에서 바로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양도 기지에서 이미 쭉 훈련은 해 왔었고, 여기서 이제 전용 훈련장이 또 마련됐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 사출 실험은 또 왜 했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수중에서 바지선에서 쏜 것이고, 이 바지선에서 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이 SLBM의 크기가 탄두가 하나인 원탄두짜리 SLBM을 북극성 1 이렇게 쐈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북극성 3형은 이제 탄두가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다탄두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크기, 무게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사출하는 이 튜브도 또 사출기도, 이 콜드런칭한 사출기도 당연히 좀 더 압력이 좋아야 되겠죠. 탄두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튜브를 통해서 발사하는 연습을 여기 이제 4월 5일까지 지상에서 했다. 그래서 더미탄을 쏴서 이제 쏴 올리는데, 그때 위성 사진에 여기 보면 이런 그 탄도탄처럼 생긴 막대기가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쏴가지고 떨어지고 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쏠 수 있는 연습은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신형 잠수함, 이 전략 잠수함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략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개조 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형 잠수함을,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의 구형 잠수함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고장력 강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209 잠수함 같은 경우에 뭐 HY90, 그리고 214 같은 경우는 HY120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고장력 강판이 들어가는데 북한에는 그런 고장력 강판이 없죠. 그런데 유엔 제재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의 재료가 되는 뭐 두랄루민이라든지 이런 금속들, 그리고 여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장력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제재 품목입니다. 북한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통째로 3000톤짜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량의 고장력 강판을 도입할 수가 없죠. 아무리 밀수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잠수함들을 조금 느리는 그 방법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입니다. 로미오급 잠수함 북한이 한 22척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개조 개량을 한 것이죠. 2척을. 그런데 북한은 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어떻게 해서 도입했냐? 일단 이제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만들고 중국이 그것을 라이센스로 생산해서 무한급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우한이죠. 요즘 뭐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로 그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중국이 라이센스해서 자체 개발, 이제 국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우한급 잠수함, 즉 원바탕은 소련의 로미오죠. 그것을 북한이 들여와서 다시 북한도 국산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인데, 사실은 이제 우한급 잠수함이라고 해야 하지만 뭐 그냥 편의상 그냥 로미오급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바탕은 똑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함교 부분, 이제 원래는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세일 부분을 대폭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가로를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3발을 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은 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또 어디서 얻었냐? 이제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북한은 그때 이제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그때 뭐 소련제 항공모함 퇴역한 거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민스크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때 골프급 잠수함을 가지고 왔어요. 골프 2급인데 여기에는 SLBM R-27을 발사할 수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잠수함이었어요. 디젤이었지만 SLBM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 소스에 의하면 북한이 그때 청진항으로 가져갔던 그 골프 2급 잠수함은 이 사격 통제 장비 등 모든 것이 탄만 없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그냥 생생한 잠수함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노보로시스크나 민스크 같은 항공모함 가지고 올 때 거의 뭐 완벽한 걸 가지고 왔었던 것이거든요. 왜냐 그때 뭐 소련이 모든 체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떼자 저런 거 떼자 이런 거는 비밀 넘어가 이거는 우리가 숨겨야 돼 이런 거 할 정신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 완전히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골프 2급을 하나 가져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뜯어보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쐈던 R-27 이 미사일을 바탕으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략 억제력으로 사용을 해왔었고 그게 이제 이 골프급 잠수함을 가지고 온 첫 번째 자신들의 작품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발사 튜브라든지 사격 통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연구해서 자기네들 국산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로메오급 이것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3발을 심은 이 형태로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런 전략 잠수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새 전략 잠수함에 탑재할 SLBM 개발도 순항하고 있죠. 바로 이 북극성 3형 KN-26이라고 우리 한미 정보 당국에서 명칭을 붙였는데 이 KN-26은 북한이 지난 2019년 10월 2일 원산 앞바다에서 시험 발사한 3단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SLBM입니다. 시험 발사 당시에 고각 발사되어서 정점 고도 910km, 수평거리 460km를 비행해서 최소 2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사거리는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4월에 동종 미사일의 지상 사출 실험이 실시됐죠. 바로 4월 5일 날. 자, 2000km 이상이다. 라고 이제 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탄두가 3발이 들어있을 때 그런데 이제 탄두가 한 발, 단 탄두로, 원 탄두로 넣었을 경우에 사정거리가 이제 무게가 줄어드니까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해 남쪽에서 쏴도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괌이, 즉 미국의 일부가 타격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또는 근미래에 이 전략 잠수함을 끌고 나와서 SLBM을 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SLBM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왜 자꾸 이렇게 미국이 신경 쓰냐. 일단 한반도 내에서는 이 SLBM을 쏘게 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라든지 여기 그 서쪽에 있는 우리 한국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탄도미사일 추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 와서 쏴버리면은 그냥 보이지조차도 않아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앞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한 3000km짜리 이 SLBM을 쏘면 미국까지는 못 날아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바다를 빠져나가면 하와이 앞에서 쑥 나올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앞 또는 오레곤 앞, 워싱턴 앞에서 쑥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워싱턴은 이제 이 시애틀에 있는 그 미 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그 워싱턴 주 앞에서 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 3000톤 채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북한의 디젤 잠수함이 이 동해에 있는 스가루 해협 그리고 이 대한 해협, 스시마 해협 이런 정도, 소야 해협 이렇게 한 몇 개, 4개 정도만 딱 막아버리면
사실은 동해는 도간의 든 주예요. 이 4개 해협에는 거의 뭐 미국의 소서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음향 탐색기가 해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그 관념적으로는 잠수함이니까 이게 동해를 빠져나가서 하와이 앞에서 쑥 나와가지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때린다든지 아니 캘리포니아 앞에서 캘리포니아 한 2000km 앞에서 쑥 나와가지고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런 데 때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의 걱정이죠.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동해 바다 못 벗어나 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그래도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국민들의 걱정이죠. 그 국민들의 걱정을 그래도 나오면 어떡할까? 이 그래도라는 이것을 사실은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 0.01%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국민들, 미 시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걱정은 아니 대통령 당신 뭐 했어? 그렇게 잘한다고 했더니 우리 앞에 지금 핵미사일 날아오게 됐잖아 라고 해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SLBM을 만약에 쏘게 되면 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또 SLBM을 요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죠. 미 해군에 이 음향 측정함이 총 5척 있는데 이 5척 있는 음향 측정함 빅토리어스급이 전부 다 지금 여기 다 왔어요. 일본으로 다 와서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동해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척. 그래서 여기는 길이 2km짜리 예인 소나를 달고 있는데 이 2km가 전부 다 소나예요. 다 듣는 뭐 광섬유로 돼가지고 엄청난 것이죠. 2km짜리 소나를 달고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를 전부 실시간으로 칠함대 지휘부에 보내주고 그 칠함대 지휘부는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들어온 그 잠수함 적 잠수함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각종 타격 자산을 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면서 잠수함을 잡든지 아니면 뭐 몰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빅토리어스급 음향 측정함 중국의 단급 최신형 단급 원자력 잠수함이 그 최초 항해를 하러 동중국해로 나왔을 때도 이거 4척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5척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전략 핵 잠수함인 단급보다 북한의 이 지금 심포급 SLBM 잠수함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5척 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뭐 대단한 건데, P8A, 포세이돈인데, 그 중에서도 AAS, 최신형 센서가 붙어 있는 포세이돈이에요. 여기 포세이돈 기체 밑바닥에 이런 길다란 막대기가 붙어 있죠. 이게 정말 대단한 장비인데요. 이건 기존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하단에 고성능 A사 해상 수색 레이더인 AN/APS-154를 탑재한 버전입니다. 매우 높은 정밀도로 원거리의 초소형 표적도 잡아내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적 잠수함의 스노클링 타워, 즉 잠만경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획득해서 추적하며 데이터링크를 통해 아군 장거리 유도 무기의 종말 유도 지원도 가능한데요. 자, 이 레이더를 통해서 250km 범위 내에서 파도 속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적의 잠만경 또는 스노클링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려면 수중에서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하려고 하면 엔진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처럼 엔진을 돌리면은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야 디젤 엔진이 뭐 폭발하고 할 수 있겠죠. 또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를 또 뿜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기를 빨아 당겨야 되죠. 그거 하기 위한 흡기구 배기구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살짝만 나와도 25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초고성능 레이더예요. 250km 같으면 뭐 동해 바다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이더를 가지고 해상뿐만 아니고 지상까지 여러 가지 유도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운영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는 슬램 ER 장거리 275km짜리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그리고 SDB 100km 또는 70km 이렇게 날아가는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제즘 또는 제즘 ER 최대 970km짜리 이제 이 B-52 전략 폭격기가 제즘 ER 20발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즘 ER도 마지막에 종말 유도 중간 유도를 다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 공군, 미 해군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대지 무기까지 전부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있는 초고성능 레이더예요. 이걸 지금 탑재한 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6월 16일 날 바로 이 사진을 공개했죠. 바로 미자와 기지, 일본 혼슈 북쪽에 주일 미군 기지가,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자전 비행대, 즉 여기 그라울러, 이 그라울러 전자전 비행대가 미 본토에서 2개 대대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2개 대대가 들어와 있어서 계속 지금 이 포세이돈하고도 연합작전하고 B-52 전략폭격기하고도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데 포세이돈하고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연합작전하고 있는 것을 6월 17일 날 미국의 국방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이 공개를 했어요. 이 말은 김정은 봐라 이거죠. 야, 포세이돈 뭐야? 잠수함 찾는 거잖아. 그리고 그라울러 뭐야? 제밍, 전자전 제밍 하는 거잖아. 니들 육지 가까이까지 가서 니들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이 그라울러가 전부 제밍을 다 해서 이 덩치 큰 포세이돈이 미사일 안 맞게끔 다 방어해주고, 그리고는 이 포세이돈이 이 미사일 쏘는 SLBM 잠수함 잡아내서 죽일 거야 하는 그 의지를 미국이 김정은, 김여정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세이돈 그라울러 콤비의 북한 전략 잠수함 사냥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 지역에 SA-5 사정거리 20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이 여기 원산 근처에 있어요. 또 신포 근처에는 사정거리 40km짜리 SA-2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어요. 이게 쑥 날아오면은 이거는 이제 지령 유도. 그래서 레이더에서 계속 타겟을 찍어주면서 이제 나라 미사일을 이렇게 유도시켜주는 아주 구형 미사일인데, 이거 제밍시켜버리면 미사일 날아오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것도 워낙 1960년대에 만든 구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제밍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미사일 엉뚱한 데로 수십 발이 날아와도 다 엉뚱한 데로 보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포세이돈에 미사일이 날아와도 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고, 또 잠수함이 지휘 통제소하고 통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 지금 SLBM 쏴라 라고 하려면은 아주 이제 극초단파, 원래 아주 비밀스러운 것은 그냥 뭐 한자, 두자 정도의 아주 단문을 가지고 극초단파를 가지고 이제 딱 보내는데, 그 극초단파부터 시작해서 UHF, VHF 등 모든 통신을 그냥 제밍시켜서 이 잠수함을 지휘소로부터 고립시켜버리죠. 그래서 아예 발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래도 발사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거 나중에 또 이제 요격을 하겠지만, 그리고 잠수함을 찾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어뢰를 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잠수함 격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하지도 않죠. 왜냐? 군함들이 있으니까 이 군함들이 또 어뢰 쏴도 되죠. 그렇게 해서 군함들에서 어뢰를 쏴서 잠수함을 잡아도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이지스함 라파엘 페랄타, 여기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전단의 호위함인데, 이 라파엘 페랄타는 SM-3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이 라파엘 페랄타 등 실함대에는 지금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가 동해로 들어와서 작전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타고, 여기도 지금 일본 제3호위대군 마이즈루죠. 동해 연안에 있는데, 이 제3호위대군에 배속이 되어서 지금 동해에 들어와서 요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지스함, 미국 이지스함 다량 이런 식으로 해서 쏘면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안 되겠다 이거 요격시켜버려 라고 하면 요격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점을 이렇게 어뢰로 타격해서 제거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 잠수함에 대해서 나오면 원점까지 그냥 아예 평양이든 신포든 마양도든 다 그냥 평탄화시켜버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죠. 바로 B-52 전략폭격기 2번 연속으로 지금 동해에 진입시켰습니다. 6월 16일, 6월 19일. 이건 지금 6월 19일 들어온 사진인데 두 대죠. 그리고 그라울러 전자전기하고 같이 작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그라울러 가만히 보시면 600갤런짜리 대형 보조 연료탱크 3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멀리 날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폭격기하고 같이 계속 멀리서까지 가서 작전하겠다. 그러면서 이 폭격기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적의 전투기나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부 제밍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이 폭격기 확실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두 대가 왔으니까 각각 세즘 ER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20발씩 총 40발이죠. 심포, 마양도 그냥 다 제거해 버린다. 쏘면 알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SLBM 발사하면 저기 북극성 3호네 하고 쑥 올라가면 뒤에 여기 쫄병이 저 뒤에 미제놈들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요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미사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빠서 어떤 선까지 결심을 할지, 그것은 뭐 이분의 몫입니다만은, 저는 모쪼록 바람이 있다면 정말 하루 강아지 법무선 좀 모르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여기 이 김정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 최고위층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있을 만한 데다가 전부 미사일 대여섯 발씩 날려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정말 공포에 한번 사로잡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신인근의 국방TV 또 군사TV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 공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